오늘 너무 멋지게 하고 와주셨네요. 이수근 씨는 어떤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다재다능한 예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번에도 멘토 못지않은 소중한 의견들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수근 씨가 또 오랜만에 재단 발표회라고 하셨는데 너무 멋지세요 오늘. 네, 예, 멋지십니다. 네, 잠시 후에도 단체 사진 찍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배우 소희연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희연 씨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서 화목한 가족 생활을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소희연 씨는 나의 첫 사회생활에서 특유의 다정다감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네, 뛰어난 또 공감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진경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홍진경 씨, 예, 마술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홍진경 씨 나와주세요. 아, 오늘 의상이 정말 멋지시네요. 역시 패셔니스타 귤을 갖고 오셨어요. 귤을, 예, 주머니에 귤이 있었는데 튀어나왔네요. 예, 좀 이따 드시려고 했는데 아침에 못 드셔서. 그쵸,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홍진경 씨 정말 패셔니스타다운 멋진 모습으로 저도 홍진경 씨 너무 팬인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너무 멋집니다. 또 밝은 매력의 소유자시니까 또 나의 첫 사회생활에서 매력 많이 보여주시고요. 이제 출연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세 분 무대 위로 모실게요. 되게 막간을 이용해서 마술쇼 있으신가요? 아, 둘이, 네, 두 분이 짠 하고, 예,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네, 무대 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수근 씨. 예. 아, 네. 뒤에 카메라 기자님들께서 좀 촬영 힘드시니까 먼저 그럼 사진 기사님들 찍으시고 그다음 뒤에 계신 카메라 기자님들도 찍으시겠습니다. 사진 기자님들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 한번 함께 볼까요? 시선을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워낙 베테랑들이시라서 되게 준비하신 포즈들이 다 있으세요. 예. 하트 한번 할까요? 하트? 옛날 거? 요즘 하트? 2020년. 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2020년 포즈 어떤 건가요? 그 옛날 거 아닌가요? 그거? 2002년 거 같은데. 아, 네. 아, 그렇구나. 큰 하트, 작은 하트. 네, 이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나의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포즈 뭐 있을까요? 오랜만에도 예, 홍진경 선배 보니까 좋아서 사회생활. 네, 감사드립니다. 기자님들 되셨을까요? 네, 여기 뒤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도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세 분 잠시 무대 아래로 모시고요. 공동 인터뷰 자리 세팅되는 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한 번씩 간단한 인사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피디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길수 PD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방을 하는 나의 첫 사회생활 함께하게 된 개그맨 이수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희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의 첫 사회생활을 함께하게 된 홍진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동아닷컴 박현수 기자입니다. PD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있고,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있고,
아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나의 첫 사회생활은 그 프로그램들과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지 하고요. 또 이수근 씨, 소희연 씨, 홍진경 씨가 이 나의 첫 사회생활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지하고 캐스팅하신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약간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답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뭐 그런 설명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제가 몰랐던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싱글이고 아기도 없었을 때는 그냥 아이들은 그냥 마냥 밝고 그리고 그냥 뭐 편해 보이고 그래서 가끔 그냥 농담처럼 뭐 나도 그냥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생활이 좀 힘들면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아기를 제가 이제 육아휴직하고 이렇게 뭐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나름 하루하루 커나가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뭔가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그런 데 처음 접하게 되면서 나름 그거에 적응해 나가는데 우리랑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너무 아이들을 그냥 한정지어서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모습도 많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성장한 어른들의 모습이 한 번씩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좀 아이들의 귀여운 면 그리고 예쁜 면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담았다면은 저희는 그런 모습은 이미 많이 봤으니까 그런 모습도 저희 프로그램에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만 보이지 말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생각과 행동과 이유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접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예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잘 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프로그램은 어떤 뭐 육아 프로그램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이에 대해서 이런 게 좋다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뭐 드리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아이를 잘 관찰하고 그냥 관찰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그냥 아이를 좀 잘 지켜봐주고 잘 지켜보다 보면은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아이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의 지금 모습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 분은 일단은 아이들이 또 주인공으로 VCR에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리고 좀 착하고 예, 예, 따뜻한 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누가 계실까 고민을 했고요. 네 그런 지점에서 이제 세 분이 너무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섭외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녹화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면서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 그리고 살아있는 이야기 세 분이 다 그냥 많이 바쁘시긴 하지만 육아를 실제적으로 다 관심 있게 아이들을 지켜보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더 살아있고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여드린 이 VCR에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작진 개입이 전혀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잘 지켜보는 VCR이 나가게 되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했던 거나 그런 것들에 궁금한 지점들 그런 거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사회생활도 연결된 지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전달을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세 분의 개성이 워낙 다 다르니까 또 어떤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기사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권미성 기자라고 하는데요. MC 세 분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자녀가 있으신데 이제 사회생활을 앞둔 자녀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네, 뭐 제가 먼저 말씀. 우리 뭐 이수피님이 너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나의 첫 사회생활 방송 보면서 아이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어른들도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고요. 가장 크게 느낀 게 애들이 왜 이렇게 잠을 잘 자나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얘네들은 고민이 없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고단해서 잠을 잘 자는 거더라고요. 아이들끼리 거기에서의 갈등부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내가 미안한 일은 없었는데 아까도 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나의 첫 사회생활을 보니까 모든 대장과 그 단체 무리의 리더는 키순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그래도 나름 우리 애가 정규 부회장이 그런데 별명이 땅콩이라 해서 아빠 키가 왜 이렇게 작고 스트레스 받는데 야뭐 아빠가 작으니까 그렇게 대충 넘겼는데 방송을 보고 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아이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 성장 발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첫방을 하는데요. 우리 아까 기자님도 잠깐 영상 나오시면서 웃으시는 막 그런 소리도 막 들리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 웃으실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정말 지금 요즘에 있는 흔한 그 육아 프로그램이랑은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뭐 노리고 기획하진 않으셨겠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아이들의 생활을 볼 수 있어서 보고 나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변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사회생활 팁 그게 이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사회생활 그 첫발의 그 스타트가 키순이라면 저희 아이는 일단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키가 커요. 네, 근데 그렇게 뭐 물론 키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정말로 크고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전부는 아니니까 저는 늘 학교에 갈 때 아이한테 하는 얘기는 네 말을 줄이고 다른 친구 말을 좀 더 많이 들어줘라. 그리고 좀 배려해주고 나눠주고 간식 같은 것도 좀 나눠 먹고 양보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너 주변에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다. 좀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편입니다. 홍진경 씨도 워낙 이렇게 잘 챙겨주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나 봐요. 소희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여기 VCR 나오는 친구들이 딱 저희 딸들 나이거든요. 이제 6살, 4살 됐는데 여기 나온 친구들이 5, 6, 7살이더라고요. 이제 막 저희도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해서 제가 다 그 심장이 되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같이 VCR을 봤는데 보고 가서 제가 첫째 아이한테 오늘도 고생했다라는 말을 아빠나 엄마 말고도 나 소은이한테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겪는 이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너 노력했다라고 엄마들이 좀 많이 칭찬도 해주고 이게 회사 생활만이 사회생활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언보다는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 예전부터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나이에 대해 되게 민감하잖아요. 빠른 생에 대한 44년생 분들도 빠른 사사다 뭐 그걸로 막 싸우고 그러시는데 아이들이 그 되게 심하더라고요.
같은 자리에 모이면 다 친구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형아라고 안 부르면은 엄청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참 그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예,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선배 공경하고 위도를 공경한다. 예,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민감한지 몰랐어요. 나이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더라고요. 예. 또 다양한 5살, 6살, 7살 되는 아이들,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점도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또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쿠키뉴스 이재현입니다. 저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의 첫 사회생활을 어떤 환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건지 좀 그러니까 얼만큼 같이 지내고 어떤 환경에서 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내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출연자들 섭외 기준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간은 3주 동안 저희가 집을 하나 빌리고 그래서 3주 동안 실질적으로 이렇게 등원 하원 하듯이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 하듯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이제 그 안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미리 이제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 그분들께 이제 자문 얻어서요 그렇게 인테리어나 무슨 환경은 그렇게 구축을 했고요 기간은 3주 동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시간도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지내게 되는 시간 뭐 아침에 오히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은 했는데 한 10시 반 정도 모여서 저녁에 한 5시 정도면 집에 가고 이런 형태의 자연스러운 그냥 일반적으로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그런 형태로 3주 동안 예, 연속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 이제 아까 보신 아이들은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고요. 뽑을 때 기준이 됐던 거는 그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너무나 그 사람의 배경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다른 성격의 다양한 얼굴만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떤 뭐 말을 너무 막 잘한다든지 그냥 뭐 예쁜 행동을 귀엽게 한다든지 이런 게 기준은 아니었고요. 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지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어떤 아이는 리더십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런 리더십이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되게 구수한 그냥 할머니 같은 이야기를 할 줄 알지만 또 어떤 아이는 막 평화를 사랑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뭐 대장이 됐지만 성격은 소극적인 아이 또 어떤 아이는 내성적인 아이, 활발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른들의 생활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그런 성격들 그렇게 좀 다양한 성격들을 가진 아이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에요. 네. 아이들의 매력이 워낙 다양하던데 또 저희들의 모습도 투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기자님도 그럼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좀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세 분의 촬영이 호흡이 어떤지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워낙 또 친하시기도 하시지만 호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승훈 씨 어떤가요? 예, 호흡 너무 좋고요. 일단 촬영장 스튜디오 너무 다닥다 붙어 있어가지고요. 실수를 해서 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다 자녀를 이렇게 육아를 하고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서로 공감 가는 얘기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들 사는 영상을 보고 나서 똑같이 공감하고 한 소리를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걱정도 같이 하게 되고 또 뭐 다양한 그런 이야기거리를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또 훌륭하신 분, 제가 오히려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유한 씨는 어떤가요? 저는 워낙에 두 분이 선배님들이시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좋고 워낙에 말씀도 두 분이서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유치원 여기 보낸 친구들 엄마 입장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워낙에 진경 선배님 팬이기도 했고 또 수용 선배님 프로그램 너무 잘 챙겨보는 그래서 약간 팬 입장으로 촬영장 가기 너무 즐겁습니다. 홍진경 씨는요? 네, 소희연 씨는 이제 모델 후배고 그래서 더 좀 각별한 느낌이 있고 또 스폰 오빠는 워낙에 또 예능에서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선배고 또 팬이고 그래서 정말 같이 소희연 씨랑 방송 처음인데도 좀 계속 알았던 동생이고 함께 늘 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쾌하게 잘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고민이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 영상이 많이 나가야 되는지 워낙 저희끼리 촬영한 스튜디오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네. 피디님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또 자녀분들 있으시니까 서로 이렇게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볼게요. 네, 뒤쪽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리포트 송민주입니다. 보니까 전문가분들 서천석 박사랑 김경일 교수님도 같이 스튜디오에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PD님께는 그 두 분을 어떤 역할로 섭외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출연자 세 분께는 그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그 호흡이 어떤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서천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시고요. 아이 상담을 20년 넘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영상을 VCR로 보지만 저희들만의 해석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른이 어떤 아이가 무슨 화를 내거나 무슨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른이 제가 저래서 화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이는 그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를 갖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지점을 좀 잘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역할 담당하시고요. 그 김경애 교수님은 이제 인지심리학자신데 저희가 아이들의 영상을 보지만 그냥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영상 보고 또 우리가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 어른들의 사회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뻗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도움을 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박사님과 교수님이 계시다 보면은 궁금한 거를 너무나 즉석에서 잘 또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행동만 봐도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인 것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아이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서 항상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아이고 그런 거 성향을 파악하게 되면 그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부모님도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아이를 좀 지도해서 가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나 현장에서도 전문적인 또 이렇게 답변이 있다 보니까 궁금하고 왜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지 해서 저희끼리 좀 풀 수 없는 부분을 박사님께서 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시면 가끔 귀신 신나를 까먹는다 그러나요? 그 소리가 많이 놀랄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 두 분의 역할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아쉽게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전문적인 그냥 상담하시고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인데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근데 제가 CCTV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 오면 오늘 재밌었니? 어땠니? 그냥 물어보면 애들은 늘 답변이 비슷비슷하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맡으면서 출연자보다도 그냥 엄마 입장에서 어머 우리 애도 가서 저랬구나
아우 저렇게 피곤하게 정글 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오는 거였구나 이러면서 뭔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진짜 그래서 다른 시청자분들도 우리 애가 저랬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여다보신다면 굉장히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 옆에 있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께 결국엔 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아이들의 그 사회생활이 결국에 우리와 정말 다 연결돼 있고 아직 어른인데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많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 모습이 나올 때 저도 저런데 이런 공감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이용비 홍혜민 기자입니다. 저 일단 PD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도자료에는 총 10명의 아이들이 나온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영상 속에는 8명의 아이만 언급이 돼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명의 아이가 추가 투입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3분께는 아까 이수근 씨께서 잠깐 언급을 주시긴 했는데 이 VCR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줄 몰랐는데 이런 행동을 해서 좀 놀랐다거나 좀 구체적으로 놀랐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좀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명으로. 네, 저희 8명의 친구로 1회부터는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2명이 더 투입되는 구성인데요. 네, 그거를 먼저 알게 되셨네요. 네, 근데 8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언제 그냥 1회 지나고 바로 투입될 그런 상황은 또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고요. 그냥 선배님이나 이렇게 마이크 넘기기 전에 그냥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티저 보시고 주변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연기애니야.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저런 말을 하냐. 근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저희 제작진의 개입이라든지 카메라의 개입이라든지 그런 것들 최소화시키고 정말 아이들끼리 있을 때 어떤 이야기야, 어떤 행동을 하고 왜 화가 나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지를 정말 잘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했는데요. 매일매일 놀라웠던 거는 정말 드라마 대사 같은 주옥 같은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아이들은 어떻게 이 순간에 가만히 있는 듯 보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런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촬영 현장 자체도 굉장히 놀라움이 많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놀라게 되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일단은 작은 8명밖에 안 되는 소수 인원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 나름대로의 또 조직이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그 조직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함께하지 못해서 막 울고 하는 친구도 있고 7살짜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스포는 아니지만 같이 놀고 싶으면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할 때 와 정말 이게 근데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막 그런 말을 하고 그냥 아이들 요즘에 인싸아싸 하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고 줄임말의 시작은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진경 씨한테 내가 계속 그러거든. 불배 먹을래 이랬는데 불배가 기자님 뭔지 아세요? 블루베리. 불고기 백반이 아니라 블루베리. 불고기. 그건 불백이고요. 불백이고 불배 먹을 사람이라서 난 불배가 뭐지 했더니 블루베리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본부 만들어서 노는 거.
그리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어라라는 거는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그냥 구전가요처럼 내려오던 그 애침인데 그거 느낌으로 그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이 근데 갈등도 많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집에 와서 9시 되면 푹 자잖아요. 정말 고단하겠더라고요. 웬만한 성인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겠더라고 아이들이요. 그걸 보고 집에 들어가서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소리를 뭐 지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애 엄마한테도 웬만하면 아이들 그리고 심리가 누가 김치를 먹으면 나는 2조각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난 3조각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것도 막 경쟁이 붙어요. 우리 형아 8살인데 우리 형아 누구 있는데 항상 옛날에 뭐 우리 아빠 태권도 배웠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너무나 그냥 매해 재미있고 새로운 모습 똑같은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상황마다 너무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봐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아이들이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분명 성인들도 좀 배워야 될 점들이 모습이 많다라고 느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소유한 씨는 보면서 이런 아이들 행동이 정말 놀랍다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들이 화해하는 방법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정말 저거는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막 불꽃 튀게 싸우다가 화해하는 방법이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거에 되게 놀라웠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른들이 좀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화해하는 방법에서. 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알던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이제 끝나고 엄마 차에 타면 엄마가 오늘 어땠어? 그러면 애로 돌아가요. 오늘 재밌었다. 막 이래요. 근데 막상 걔네들이 자기네끼리 있잖아요. 반말하지 마라. 막 이래요. 이를 악물고 진짜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온갖 서스펜스와 액션과 드라마, 막장과 로맨스가 지금 다 섞여 있어요. 그 어떤 영화보다 저희 프로그램이 재밌을 겁니다. 예. 저는 그 영상에서 한 아이가 내가 뒤에 있어 라고 하는 하이라이트 영상 나왔던데 그 장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훨씬 더 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힐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그간에 봐온 아이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 때문에 생긴 단순한 궁금증인데 연예인의 자녀나 혹은 지금 계신 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뭐 아역 배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투입될 계획이나 단발성으로 출연할 계획이 있으신지 PD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투입되는 친구도 그런 친구는 없고,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저 친구들 중에서 뭔가 기회가 있어서 어떤데 잠시 출연하거나 이런 경우는 신경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전문적으로 그런 걸 희망하거나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는 없는 상태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네. 다양한 아이들.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주 평범한 분들이시고, 네. 네,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럼 정리하시는 동안 또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분의 첫 사회생활이 어땠을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너무 베테랑들이시지만 이수근 씨의 첫 사회생활은 어떤 거였나요? 지금은 이제 회장이 돼서 없지만 북옥하와이 경남에 있는 북옥하와이에서 유아 캠프를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마이크를 못 잡고요. 여름인데 도깨비 분장을 하고 모닥불 옆에서 항상 춤을 췄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굴 분장이 그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 분장이 아니라 진짜 그 미술용 물감을 써가지고 어린 나이에 막 피부 다 그렇게 했던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캠프, 유아 캠프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사실상 그 당시에 펭수였죠.
원조 펭수다. 예. 90년도에 이름만 다르지 그 당시 노란 도깨비 하면은 경남 쪽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춤잘 추고 예 누구지 다들 궁금했는데 절대 캠프 팀장님이 가발을 벗으면 안 된다, 세수를 하면 안 된다, 너는 항상 그래가지고 예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인연으로 계속해서 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또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이게 예전 생각도 많이 나시겠어요. 네네네네. 그 아이들 막 못 노는 거 보면 중간에 뛰어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 게임도 진행해주고 싶고 막 그랬는데 예. 그게 저의 첫 사회생활인데 이현 씨 사회생활 정말 궁금합니다. 첫 사회생활 예. 아, 저는 선배님이랑 되게 비슷할 텐데 저도 고등학교 때 모델로 데뷔해가지고요. 선배님 기수 바로 밑에 한참 밑에 기수로 데뷔해서 그때 바로 또 드라마를 시작하게 돼서 막내 생활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데뷔해서 거의 뭐 20살 때부터 실장님 역할을 하고 오랫동안 해서 선배님들 잘 모시는 거를 그때부터 잘 배웠던 것 같고 눈치를 배웠던 것 같고 사회생활은 눈치가 빨라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일찌감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지금 이제 뭐 선배님들 모시거나 저보다 나이 어른들 모시기 훨씬 더 편해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드라마 현장 가면 너무 선배가 돼서 좀 불편하죠 지금. 네. 예전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고 홍진경 씨의 첫 사회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학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학교 때는 정말로 내성적이고 정말 공부만 했던 집이랑 학교만 왔다 갔다 네? 했던 아니 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먹고 살려고 예, 연예계로 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가진 어떤 진짜 성격과 본성을 거스르면서 예능계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예, 천성도 바뀌고 그냥 제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제 본성과 성격이 다 맞춰져서 바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고 사회생활하는 거 되게 힘들어했던 아이였어요. 말 나온 김에 채희 씨도 첫 사회생활 어떤? 저도 이제 그 야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네. 사회생활 했었는데 아 그게 첫 사회생활. 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 떨리고 막 긴장되고 엉망이었던 그 사회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세 분의 또 스토리도 기대가 됩니다. 또 이 있으세요? PD님도 첫 사회생활 어떤 게 첫 시작? 다들 얘기했어요. 왜냐면 누구 하나 또 제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거 처음부터 그냥 연출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도깨비 탈을 썼다든가. 네, 저는 직장 생활에 이제 첫 사회생활인데 근데 그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도 막 성격이 이렇게 막 활발하고 막 그런 거보다는 약간 내성적인 편이어가지고 사회생활이 막 그렇게 편안하고 막 쉽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아이들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약간 힐링되는 지점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이전부터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랬지 아기 때부터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오히려 그냥 원래 힘든 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더 편해지는 그런 차라리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인간은 네. 이렇게 태어나서 생활하면서부터 이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네. 하는 게 그냥 고행인 것 같아요. 태어난 게 죄죠. 근데 이게 원래 삶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불행하네요. 근데 맞아요. 원래 힘든 거야 그냥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뭐. 그럼 또 행복하게 더 크게 그렇죠. 느껴지고 오늘 또 이 자리가 처음인 기자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첫 그렇죠. 오늘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의 첫 오늘 또 제작 발표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원래 뭐 하는 자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하여튼 여러분 삶은 고행입니다. 힘내세요. 애나 어른이나 힘든 건 애나 매일 가시더라고요. 어른이나 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기자님들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그럼 제가 대신 드려도 될까요? 네, 세 분께 이제 관전 포인트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전 포인트는 오늘 첫 방을 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시에 하고요. 늦은 시간이라고 살짝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아이랑 좀 이렇게 같이 봤으면 하는 가장 큰 아쉬움은 아이가 앉으면 아이도 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 재우시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이에 대한 정말 나름대로의 유치원 생활, 어린이집 생활이 저렇게 힘들고 아까 진경 씨가 너무나 좋은 얘기 주셨거든요. 차에서 엄마 아빠한테는 한없이 얘기인데 그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형이고 누나고 동생이고 그 역할을 소화하는데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자녀가 있다면 그래서 좀 사랑스럽게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 첫 방송하는 11시에 한번 첫 방송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희연 씨. 저희 VCR에 8명 친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 각각 개성이 너무 달라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내 성격은 저 아이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약간 감정이 이입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했었지. 만약에 내 아이도 나랑 비슷한 성격이라면 저렇게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테고 어렸을 때 생각도 좀 많이 나실 테고 지금 사회생활이랑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녹화 끝나고 되게 박수를 크게 쳤거든요. 이건 정말 대박 프로그램이다. 모든 엄마들이 다 봐야 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꼭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11시 첫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겹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유치원일 때부터 그러니까 초, 중, 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 나온 우리 자신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또 응원하고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디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냥 뭐 예능적으로 뭐 재밌기 위해서 어떤 뭐 무언가를 강조해서 자막을 많이 넣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뭐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게 다소 약간 그냥 딱 받아들이시기에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그냥 멀멀하게 가지?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막상 VCR 보시면은.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뭐 그냥 너무 저희가 이제 뭐 거치나 뭐 이런 그런 카메라 위주로 하니까 너무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정도에만 설명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 이제 뭐 표현하는데 뭐 그런 정도로만 이제 저희가 개입하고 자막을 넣고 뭐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들어간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그냥 아이들 얼굴 더 많이 보고 그래서 걔의 어떤 눈빛, 표정 그런 걸로 각자 해석을 좀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서 편집하면서도 감동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첫 방송이 더 기대되는데요.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